딱이야, 딱이야. 음. 68쪽에 자연의 구성물질 68쪽 거기 보시면 중등리뷰부터 나오는데 중등리뷰에 뭐 했냐면 지각이 암석으로 돼 있고 돌멩이입니다. 암석은 광물로 돼 있어. 그죠? 광물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순서가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돼. 그리고 광물은 원소로 돼 있어. 원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이거 화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원소가 원자들이죠.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됩니다. 분자. 그래서 광물이 분자. 화학에서 분자라고 하는데 지질학에서 광물이라고 합니다. 돌멩이가 이제 혼합물이죠. 분자되고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밑에는 돌멩이를 이루는 광물들, 조암광물, 주요 광물들을 조암광물이라고 해요. 근데 대표적인 걸 외웠어. 감람석, 휘석, 각석석, 흑흑모, 그 다음에 석영, 정장석 이런 애들 외웠어. 이런 애들이 요거다. 돌멩이를 이루고 있는 알갱이다. 이 정도까지 배울게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지각의 8대 구성원소가 있는데 지각, 지구의 껍질, 지구 표면, 돌멩이로 돼 있어. 이게 지금 외워주셔야 되는데 거기다 써볼게. O, C, R, 폐, 카, 나, 크나. OCR 페카나크나. OCR 페카나크나 외워주셔야 돼요. 지각의 8대 원소 OCR 페카나크나 외워야 해요. 외웠어? 좋아.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이야. 넘어갈게. 자, 지금 내용 보시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고 지각과 생명체 구성 성분인데 구성 성분 비교. 지각. 땅이니까 다양한 암석으로 돼 있고 암석은 주로 광물로 돼 있어. 근데 지금 규산염 광물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다 밑줄. 규산염 광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규소와 산소 위주로 되어 있다. 규산염, 규소산소, 규산염이란 뜻이야. 규소와 산소. 그래서 구성 비율을 봤더니 아까 외웠던 OCR 페카나크마가 있어. 산규알철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 OCR 페카나크마. 산소와 규소의 비율이 높아. 산소가 제일 많아. 방금 한 게 뭐라고? 지각에 뭐가 많은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체. 생명체는 뭘로 되어 있냐면 우리 이미 알고 있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지질, 그 다음에 핵산, 그리고 다양한 것들의 탄소화합물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어. 생명체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 그래서 주요 성분이 탄소, 산소, 수소. 탄소, 산소, 수소. 결론이 있죠. 산소와 탄소의 비율이 높다. 쉽게 말해서 지각 뭘로 돼 있어? 규산염. 생명체 뭘로 돼 있어?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 괜찮아? 그럼 밑에 보시면 지각과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많은 원소가 뭐야? 산소. 산소의 특징은 다양한 물질과 결합을 할 수 있어. 이게 산소의 특징. 그리고 이런 원소들은 대부분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서 생겼다. 이거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야. 전 단원에서. 좋아. 그럼 넘어가시면 70쪽 거의 다 끝났다. 거의 다 끝났어. 70쪽 보시면 이제 지각으로 갑니다. 지각. 규산염 광물. 규산염 광물이 뭐라고? 우성아, 규산염 광물이 뭔지 설명해줘.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잘했습니다. 규소와 산소가 결합했다.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 규산형 광물. 괜찮아?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 규산형 광물. 근데 주기율표 간단히 써볼게요. 주기율표 잘 봐. 수소, 수헬, 리베, 배, 붕탄, 질, 산, 풀, 네. 지난번에 외웠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나만 알지. 펩시, 콜라.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써볼게. 근데 지금 뭐냐면 규소거든요. 이 친구는 전기적으로 뭐가 되냐면 전기적으로 나트륨의 1가 양이온, 2가 양이온, 3가 양이온, 4가 양이온이야. 물론 이렇게 되기 쉽지 않아. 근데 규소가 만약에 이온이 된다면 규소는 4가 양이온이 되고요. 산소는 뭐예요? 2가 음이온이 돼요. 이렇게 음이온이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온 결합을 하면 이거 한 개, 이거 두 개가 전기적으로 안정하지.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된다고. 왜냐면 일단 얘가 4가 양이온이 되기가 힘들어. 규소의 전자 배치를 한번 봐봐. 규소의 전자 배치를 봤더니 지금 어떠냐면 첫 번째 전자 껍질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 다 차있고 원자가 전자가 지금 4개 있죠. 4개 이렇게. 이 말은 이 4개를 이용해서 다른 애들이랑 결합을 하기가 좋아. 다른 애들이랑. 그래서 예를 들어 주변에 있는 애랑 결합을 해서 공유를 하나씩 해가지고 옆에 있는 애랑 결합하는 거야. 여기도 결합하고 여기도 결합하고 여기도 결합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 가능하다. 왜?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8이 4개라고 생각하면 돼. 8. 규소는 8이 4개야. 규소는 8이 4개야. 근데 지각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산소야. 아까 했듯이 지각에는 산소가 제일 많아. 그래서 규소는 산소랑 결합을 잘해. 특히 산소도 결합력이 되게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합하냐면 이렇게 결합해. 8이 4개니까. 규소를 가운데 두고 산소랑 산소 이렇게 8이 4개니까. 근데 어떤 형태냐면 삼연체. 이렇게 삼각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규산형 삼연체라고 해요. 이걸 이루는 거야. 이게 더 안정적인 거야. 이 전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먼저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규산형 삼연체를 만든다. 이렇게도 표현해. SiO4 삼연체. 다 같은 뜻이야. 괜찮아? 네. 그래서 규소 1개를 중심으로 산소 4개가 공유 결합했어. 규소는 이온 결합하는 것보다 4개랑 공유 결합하는 게 좋고, 특히 땅에서는 산소가 많으니까 산소랑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는구나. 여기까지 따라왔지? 산소는 2개 필요한데. 너무 좋은 질문. 그치? 근데 규소는 4개랑 공유 결합하는데 산소는 2자리가 비지 않아? 2자리가 비어. 그치? 그래서 얘도 지금 공유는 했는데, 얘랑 공유했는데 뭔가 어색해. 자리가 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 전기적인 성질을 봤더니 여기 봐봐. 얘 4가 양이었죠. 플러스 4야 얘. 근데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전기적으로는 어떻게 돼?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4가죠. 마이너스 4가죠. 아까 지금 전자가 남는다고 그랬잖아. 음전화가 남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규소 입장에서 8이 4개니까 산소랑 공유 결합을 이미 하고 봤더니 이게 안정적이니까 규소 입장에서 하고 봤더니 이 친구는 이 삼연체 전체가 음이온인 거야. 4가 음이온. 그럼 전기적으로는 불안정하잖아. 구조적으로는 안정해졌는데 전기적으로는 불안정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여기서 공유 결합을 하던가 또 이온 결합을 해야 돼. 그러면서 다양한 종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밑에가 이제 내용인데요. 규산형 삼연체, 다시 규산형 광물의 단위체는 뭐냐면 규산형 삼연체야. 아까 이 삼연체로 됐어. 이게 단위체야. 얘네들이 모여서 다양한 광물들을 생성할 거야. 근데 어떻게 결합하냐면 규산형 삼연체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 4가 음이온이야. 그래서 이거 전체가 양이온이랑 결합하던가 아니면 얘네들끼리 공유해.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만듭니다. 그럼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류를. 이제 이 표를 외우셔야 되는데 이 표를 외워야 되는데 먼저 이름부터 외웁니다. 이름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갈 거예요. 감람석 찾았어? 감 동그라미. 두 번째 휘 동그라미. 세 번째 각성석 각 동그라미. 그리고 흑운모 흑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 장석 동그라미 석영 동그라미. 가미각흑 여기 장석 그리고 석영. 가미각흑 석 가미각흑 석 이었어? 가미각흑 석. 근데 여기 이제 장석의 종류가 많은데 정장석이야. 정장석. 뭐 이렇게 외워도 돼. 가미각흑 정장석. 정장석 빼도 돼. 가미각흑 석. 하나씩 해볼게. 얘 뭐냐면 얘 첫 번째 독립형 구조 이렇게 돼 있죠. 독립형 구조는 아까 그렸던 규산형 삼연체 봐봐. 이거 가운데 규소 있어?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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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야. 이거 내가 위에서 내려다봐. 위에서 내려다볼 거야. 그럼 어떻게 생겨나냐면 이 뿔 있죠, 뿔. 이 뿔. 제일 꼭대기 밑에 바로 규소가 있는데 이 뿔이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이 모양 이해됐어? 삼각뿔을 내가 위에서 내려다볼 거야. 삼각뿔 이렇게. 그 그림이 그림이야. 그러니까 하나씩 있는 거야, 하나씩. 그래서 이걸 독립형이라고 해요. 하나씩. 그럼 얘 전체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전체가 마이너스 4가음이온이란 말이야. 그럼 주변에 양이온이랑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결합하는 거야. 이걸 감람석이라고 해. 따라왔어? 그러니까 얘는 이거 전체가 음이온인데 양이온이랑 결합한 거야. 근데 쟤 봐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휘석은 단사슬 구조로 돼 있죠. 단사슬이 우리말로는 뭐냐면 단일사슬. 단일사슬. 얘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 봐봐. 얘는 이 친구 입장에서 이산소 있죠, 이산소. 이산소를 옆에 있는 규소랑 공유하는 거야. 이산소를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도 옆에 있는 규소랑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규소들이 쫙 이렇게 줄지어 있는 거야. 삼연체들이. 괜찮아?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거 보면 요 산소를 이제 옆에 있는 규소랑 이렇게 공유. 이렇게. 요 산소를 옆에 있는 규소랑 이렇게 공유. 이런 식으로 그린 거지. 이 산소를 공유 이렇게. 괜찮아? 쭉 이어지는 거야. 이게 단일사슬 휘석. 근데 전기적으로 안정해? 전기적으로 아직은 불안정해. 왜냐면 이 친구 입장에서 얘 공유하고 얘 공유했는데 얘랑 얘가 남아있잖아. 아직은 불안정해. 이게 지금 휘석이야. 그러면 전기적으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 사슬은? 아직 마이너스야. 사슬 전체가 마이너스 음이온이라고. 그럼 양이온이랑 결합해서 휘석을 만든다. 그죠? 그럼 옆에 봐봐. 옆에는 복사슬인데 복사슬은 뭐냐면 이 사슬이랑 사슬이 결합해. 사슬과 사슬이 결합해. 사슬 하나가 있고 옆에 사슬이 하나 더 붙어. 그래서 이걸 공유해. 그러면 전기적으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직도 마이너스야. 그래도 마이너스야. 왜냐면 이걸 공유하더라도 얘네들 공유하더라도 얘가 남잖아. 이게 복사슬 써있는데 우리말로는 이중사슬이라고 합니다. 이중사슬 구조.
얘가 각점석이야. 휘석 각점석. 사슬들이야. 얘는 단일사슬, 얘는 이중사슬이야. 근데 얘 봐봐. 얘는 판상 구조돼 있는데 흑음모인데 얘는 뭐냐면 이거야. 이 친구 입장에서 딴 세 개 결합, 세 개를 공유해요. 세 개 공유. 여기도 공유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봐봐.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 친구 입장에서 얘도 공유, 얘도 공유, 얘도 공유야. 근데 남은 거는 이 꼭다리에 있는 얘가 남아 있는 거야. 꼭다리에 있는 얘. 얘를 공유 안 하는 거야. 옆에는 다 공유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를 흑음모라고 합니다. 그럼 전기적으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직도 마이너스야. 아직도. 왜냐면 얘가 남아있잖아. 괜찮아? 그래서 공유하는 산소를 점점 늘려가는 거죠. 공유하는 산소를. 여기까지가 판상구조 흑음모. 그럼 흑음모는 쪼개면 이렇게 판 모양으로 쪼개져. 이게 흑음모야. 실험실에서 아마 해봤을 거야. 이렇게. 흑음모. 근데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은 뭐겠어? 이 망상구조는 4개의 산소를 전부 다 공유하는 거겠죠. 이렇게 공유하겠죠. 4개의 산소를 전부 다 똘똘 뭉친 거. 이게 망상구조. 그럼 전기적으로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드디어 중성이 되죠. 드디어 중성. 그러면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화학식이 SI가 있는데 SI 하나 있어. 이 친구 SI 하나. 근데 이 산소는 옆에랑 공유하니까 산소 하나를 다 가진 게 아니야. 산소 절반. 이것도 얘랑 공유하니까 얘도 산소 절반. 산소 절반, 산소 절반.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 산소 몇 개 가지고 있어? 2개 가지고 있어. 절반씩 4개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화학식이. 괜찮아? 이게 지금 석영이야. 내가 지금 마지막에 그린 게 석영이야. 석영. 석영은 망상구조. 그래서 석영에다가 화학식에다 쓰세요. SiO2. SiO2. 그러면 감람석에다 쓰세요. 감람석 제일 왼쪽에. 얘는 뭐였어? 화학식이 SiO4죠. 근데 이거 음이온이었잖아. 4가 음이온이었죠. 이거 전체가. 그러면 앞에다가 양이온을 다는데 주로 뭘 다냐면 철 2개 뭐 이런 식으로 답니다. 또는 마그네슘 2개 이런 식으로. 이게 감람석의 화학식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그럼 이제 봐봐. 이제 나머지 다 했어. 다 했는데 요거 공유산소수 봐봐. 공유산소수. 이게 매우 중요한데 공유산소수가 어떻게 돼? 이쪽은 적죠.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유산소수가 많아진다. 공유결합의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죠? 따라왔어? 그러면 제일 밑으로 가자. 제일 밑에 여기에 산소 비율을 쓸 건데 SI랑 O의 비율을 쓸 건데 SI 대 O를 볼게. SI 대 O.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여기 몇 대 몇이야? 감람석 1대 4죠. 그래서 규소 하나당 산소 4개 가지고 있는 셈이야. 근데 여기는 뭐예요? 1대 2가 돼요. 그죠?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거야. 비율이 계속 바뀌죠. 이렇게. 괜찮아? 그럼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지. SI 대 O의 값. SI 분의 O의 값. 그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겠네. 그죠? 여기는 1분의 2니까. 왼쪽은 1분의 4고, 그치? 분자 분모 바꿔도 알 수 있지, 그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칠 건 풍화인데요, 풍화. 돌이 깎여 나가는 거, 풍화. 공유결합이 매우 결합력이 강해. 그래서 풍화의 오른쪽이 강합니다. 풍화에 강하다. 석영은 풍화에 강해. 여기까지 알면 돼. 질문 있어? 네. SI 대 중간권. 이거 어떻게 하냐면 분모가 SI고 분자가 O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 생각해봐. 규소가 1개일 때 산소가 4개니까 1분의 4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규소 안에 산소가 2개니까 1분의 2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괜찮아? 그러면 서머리만 하고 정리할게. 칠판 정리할게. 총정리 이렇게 쓴다 내가. 강, 비, 각, 흑. 그 다음에 정장석, 석영, 장성류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얘는 독립형 구조예요. 그죠? 독립형이 뭐냐면 규산형 삼연체가 하나가 딸랑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릴게. 굳이 안 그려도 됩니다. 독립형 딱 하나만 딸랑 있는 거야. 그러면 화학식이 어떻게 된다고? 화학식을 외울 거야. 화학식이 어떻게 돼? SiO4가 돼. 근데 이거 전체가 음이온이니까 여기다가 철을 2개 단다고 이렇게. 철이나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이게 규수. 이게 강남석의 화학식이야. 그렇죠? 이렇게 화학식을 외우면 문제에서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죠. Si 대 5의 비율 몇 대 몇이야? 1대 4인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따라오셔야 돼. 얘를 공유를 계속 하면서 이어갈 거야. 근데 첫 번째 공유가 뭐냐면 사슬이었어. 사슬로 공유한다. 그래서 이게 단일 사슬. 그죠? 그 다음에 각성성 뭐였어? 이중 사슬. 그 다음에 흑음은 뭐였어? 판 모양, 판상. 그리고 정장석이랑 석영은 망상. 다 똘똘 뭉친 거, 그치? 그래서 얘를 외우기로 했죠. 그래서 이 친구의 산소 4개를 전부 다 공유하니까 얘는 화학식이 SiO2가 된다, 석영이. 그죠? 그러면 Si 대 5의 비율이 1대 2가 되죠. 그리고 공유결합 수가 공유하는 산소 수가 공유산소수라고 할게. 공유산소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공유하는 산소수, 공유결합 수가 많아지면 풍화의 오른쪽이 강합니다. 풍화에 강하다. 그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칠판을 잠깐 정리하고 단백질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171종인데 거기 보면 탄소화합물로 돼 있어. 생명체는 탄소화합물로 돼 있는데 탄소화합물이 뭐냐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결합한 거야. 얘네들은 다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하면서 화합물을 만들어.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단백질 같은 게 있어. 근데 여기서 탄소화합물이 어떻게 되는지 핵심 내용을 잠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 봐봐. 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번호가 몇 번이냐면 몇 번이야? 탄소는 원자번호 6번. 그러면 첫 번째 전자껍질에 2개 채워지고 바깥쪽 전자껍질, 원자가 전자가 총 4개야.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야. 그러면 안정해지려면 전자가 4개 필요해. 4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팔이 몇 개냐면 4개야. 쓰세요. 탄소는 팔이 4개. 탄소 땡땡 팔이 4개. 그래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4개, 팔 4개 다 손 붙잡아야 돼. 주변에 있는 애들이랑 탄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수소, 질소, 산소 볼게. 질소 먼저 할게. 질소는 원자번호 몇 번? 7번이야. 그러면 첫 번째 전자껍질에 2개 채워지고 원자가 전자는 5개. 그래서 5개가 이렇게 빰빰빰빰빰. 그럼 지금 자리가 몇 개가 비냐면 전자가 3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팔이 총 3개. 질소도 팔이 3개. 할 수 있죠? 산소는 원자번호 8번. 탄질산이니까 그지? 그러면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6개. 그럼 팔이 몇 개야? 2개. 산소는 팔 2개. 수소는 원자가 전자 1개. 그래서 수소는 팔 1개.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렇게 공유결합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공유결합을 할 형태를 보니까 탄소가 공유결합수가 제일 많죠. 가능한 공유결합수가. 그래서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화합물들을 만든다. 근데 탄소가 지금 이렇게 공유결합할 팔들이 많으니까 탄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뼈대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도 그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화합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다양한 구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탄소는 다 가능하다. 여기까지 괜찮아? 좋았어. 그럼 다양한 탄소 화합물들 중에 탄소 화합물의 종류는 뭐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핵산 이런 게 있지만 단백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여기다 써볼게. 단백질은 뭐냐면 땡땡 아미노산 더하기 아미노산 더하기 아미노산 더하기 점점점 이걸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아미노산을 뭐라고 하냐면 단위체라고 해요. 아미노산들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물질을 단백질이라고 해요. 괜찮아? 그럼 아미노산은 뭐냐? 아미노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 한번 그려볼게. 아미노산은 탄소 기반으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탄소는 팔이 4개야. 총 4개랑 공유결합을 할 수 있어. 근데 이쪽에 수소 한쪽 팔은 수소랑 손을 붙잡고 그 다음에 반대쪽 팔은 질소랑 손을 붙잡는데 질소는 팔이 3개야. 그래서 이 질소가 이렇게 수소들이랑 손을 붙잡고 질소 팔 3개.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팔은 탄소랑 팔을 붙잡는데 탄소는 팔 총 4개. 하나 붙잡고 그 다음에 산소랑 두 손 붙잡아. 이중결합. 산소 팔 2개, 그 다음에 이 탄소 팔 4개 중에 2개를 쓴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산소, 수소 이렇게 붙잡아. 그리고 팔 하나가 남죠? 이 팔 하나에 특정 물질을 붙잡는데 이 R이라고 표시하는 건 작용기라고 불러. 작용기. 이 작용기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져. 총 20가지가 있어. 이걸 아미노산이라고 해. 괜찮아? 이때 이 좌측에 있는 NH2를 아미노기라고 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COOH를 카복실기라고 해요.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그림을 외워주시면 돼요. 이게 아미노산이야.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아미노산이 있죠. 되죠?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해야 돼. 봐봐 여기. 아미노산들끼리 막 결합하잖아. 그래서 아미노산끼리 결합하는 걸 내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 아미노산들끼리 따라 그리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 오른쪽 어떻게 돼? C, O, O, H. 그 다음 여기에 작용기. 첫 번째 아미노산. 두 번째 아미노산 옆에다가 그립니다. 땅, 팔 4개, 수소, 그 다음에 이렇게 C, O, O, H. 두 번째 아미노산 이렇게 결합하는데 결합할 때 이렇게 결합해. 결합하는데 이게 뭐야? H2O가 빠져나갑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얘네들끼리 결합해요. 그래서 결합할 때 내가 한번 그려볼게. 결합한 모습을 그릴 거야. 얘를 그대로 써 여기. 이렇게
그대로 쓰고 여기도 C 하고 여기 산소 OH는 빠졌죠. 물이 빠졌죠. 근데 여기도 빠져나갔지. 누구랑 이 팔 누구랑 붙잡아야 돼? 얘랑 붙잡아야죠. 붙잡고 여기 H 달려있죠? H 여기 위에다 써도 돼. 상관없어. 위에다 써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이어 쓰는 거야. 빰 빰. 됐나요?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H2O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해. 그래서 이 결합이 생기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여기 지금 물이 빠져나가면서 합쳐지죠. 물이 빠져나가면서 합쳐져.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 빠져나가는 거 탈수 증세 들어봤지?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해.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합쳐질 때는 물 분자가 튀어나오면서 합쳐져. 주의사항은 아미노산 2개가 합쳐지면 물 분자가 하나 튀어나와. 아미노산이 3개 합쳐지면 물 분자가 2개 튀어나오고 있죠. 펩타이드 결합이 2개 있으니까. 아미노산 10개 합쳐지면 물 분자가 9개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면지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이면지에다 그리면. 좋아, 다 외웠고. 그래서 여기 지금 단백질이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하면서 이어졌는데, 그러면 명칭이 있는데 그림 보시면 여기 지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더해져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한 거야. 이게 아까 그렸던 그 구조야. 더해지면 물 분자가 튀어나오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생겨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더해졌죠. 근데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막 결합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 폴리가 여러 개다 이 뜻이잖아. 그치? 폴리 여러 개의라는 접두사고, 펩타이드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아미노산들이 쭉 줄지어진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이게 더 많이 길어지면 이걸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읽어보면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 통해서 연결되고,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 연결되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면서 폴리펩타이드가 다양한 입체 구조 형성하면서 단백질이 된다. 질문 있어? 이걸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가 이걸로 구성돼 있어.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나 수, 밑에 보시면 아미노산의 종류나 수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고 각각의 단백질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단백질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니까, 그치? 근육뿐만 아니라 호르몬들도 다 단백질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제일 위에 써 있는데, 제일 위에 다시 돌아오면 단백질은 생물체에서 다양한 입체 구조 형성하면서 피부, 근육, 혈액 같은 우리 몸 구성하거나 아니면 효소, 호르몬 같은 성분으로 몸속에서 다양한 반응을 조절합니다. 단백질은 다양한 역할을 한다. 괜찮아? 좋아. 지금 제일 대표적인 단백질부터 했는데 사실은 탄수화물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있어요. 그죠? 지방도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요약을 해서 밑에다가 써보면 탄소화합물 종류가 1번 탄수화물이 있었고, 그죠? 탄수화물은 단위체가 뭐야? 포도당 같은 애들이죠. 단위체. 그래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결합해서 포도당 더하기 이렇게 더해져서 뭘 만들어요?
녹말, 글리코겐 이런 애들 다당류가 형성됩니다. 녹말 종류. 이런 애들을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탄수화물. 그리고 두 번째 지방. 중성지방 이렇게 돼 있죠. 얘는 글리세롤, 뭐 지방산 이런 애들이 결합해서 지질을 이룹니다. 지방. 단위체들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탄수화물의 단위체를 고르시오. 그래서 포도당 고르면 돼. 지방을 이루고 있는 거 단위체 고르세요. 글리세롤 고르면 돼. 그죠? 그리고 방금 배운 게 뭐였냐면 3번 단백질. 단백질은 뭐가 단위체였어? 아미노산. 그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폴리펩타이드 만들고 얘가 단백질 만들었어. 그죠? 얘가 폴리펩타이드 만들면서 얘가 단백질 만들었어.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핵산이 있습니다. 핵산. 이제 배울 건데 핵산은 한 페이지 넘어가면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뉴클레오타이드. 얘가 결합해서 DNA 또는 RNA를 만듭니다. 이게 핵산이에요. 탄수화물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단위체들이 있는데 포도당이 결합해서 뭐가 돼? 탄수화물이 됩니다. 글리세롤이 결합해서 뭐가 돼? 지방이 됩니다. 아미노산 결합해서 단백질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결합해서 DNA, RNA 됩니다. 이렇게 대답만 할 수 있습니다. 쉽죠? 그럼 마지막으로 핵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산. 이거 칠판 한번 지울게. 핵산. 핵산은 DNA와 RNA가 있는데요. 핵산에는 DNA와 RNA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 필기를 한번 해볼게. 핵산 땡땡. 핵산이 뭐냐면 DNA랑 RNA를 합쳐서 핵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핵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뉴클레오타이드 더하기 뉴클레오타이드 더하기 뉴클레오타이드. 잠깐만. 뉴클레오타이드들끼리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한다고? 이걸 뭐라고 해요? 단위체. 얘네들이 더해져서 핵산이 된다 이 뜻이야. 그럼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를 그려야겠죠? 뉴클레오타이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아까는 아미노산들이 더해지니까 아미노산을 그려봤잖아. 이번엔 뉴클레오타이드를 그릴 거야. 근데 뉴클레오타이드는 되게 복잡해서 간단하게만 그릴 거야. 거기 그려져 있죠? 이렇게 돼 있어. 인산, 그 다음에 당, 그리고 염기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야.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더해져 있어. 그림은 이렇게 돼. 봐봐. 이렇게. 인산. 얘가 인산. 그 다음에 당. 당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이렇게 오각형으로 표시할 거야. 당. 그리고 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물론 여기에 화학식이 있는데 복잡하니까 안 쓴 거야.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이 정도만 알면 돼. 아까는 아미노산에 여기 뭐 아미노기, 카복실이 다 외웠잖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얘는 그냥 이 정도만. 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핵산의 종류가 두 개여서 뉴클레오타이드도 두 개가 있어. 그래서 한번 써볼게. 뉴클레오타이드가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은 똑같이 가져가는데 같은 성분이 여기 들어가는데 당이 달라. 당.
당에다 씁니다. 거기에 표 보시면 디옥시라이보스, 디옥시리보스가 있다. 디옥시리보스, 리보스, 라이보스 똑같은 뜻입니다.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여기 디옥시라고 돼 있어서 D가 DNA인 거예요. 근데 RNA 같은 경우는 RNA 같은 경우는 디옥시리보스가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그냥 리보스가 들어갑니다. 거기 책이랑 똑같이 쓸까? 리보스, 라이보스 똑같은 뜻이에요. 라이보스. 그래서 RNA입니다. 그냥 당의 종류가 달라요. 그 다음에 염기가 살짝 다르게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 염기의 종류가 4개가 있는데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돼 있는데 써볼게. 여기다 쓸게. 아데닌 A라고 표시합니다. 아데닌. 그 다음에 타이민 T라고 표시합니다. 아데닌, 타이민, 그 다음에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이게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들이고요. 그 다음 여기 RNA 구성하고 있는 애들은 조금 다른데 아데닌 똑같아. 근데 타이민이 달라.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들어갑니다. 유라실, U. 그리고 사이토신, 구아신 똑같아요. 외울 때는 AT, 전치사죠. A, at, 여기 CG, AT, CG 이렇게. 얘네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결합을 어떻게 하냐면 결합을 아까 아미노산 더하기 아미노산은 이거 결합 어떤 결합한다고 했어? 이런 거야?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하는데 얘는 결합을 어떻게 하냐면 당인산 결합을 해. 당인산 결합, 인산당 결합. 그래서 거기에 지금 명칭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펩타이드처럼 있는 건 아니고 결합을 어떻게 하냐면 당이랑 인산이 결합하는데 여기 봐봐. 이렇게 옆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랑 이거 이름 뭐라고? 이거? 뉴클레오타이드. 근데 얘도 뉴클레오타이드 결합할 때 이렇게 결합해요. 당이랑 인산이 결합해. 그럼 여기 밑에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결합하겠죠. 괜찮아? 이것만 보고자. 이것만.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결합을 해서 인산당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고 그다음 염기가 여기 끝에 막 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 명칭을 한번 봐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너무 쉽죠, 그죠? 이게 이제 DNA와 RNA인데 DNA와 RNA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 그림을 보고 볼게요. 얘부터 볼게요. RNA부터 볼게요. RNA는 여기 지금 선 보여? 지금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이 선? 이 선이 이거야. 인산당 선이야. 이 인산당 골격이고 여기.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막 이렇게 달려있죠. 이렇게. 진의 발처럼. 이게 이거야. 염기가 막 달려있는 거야. 근데 달려있는 게 지금 보면 뭐가 달려있어? 여기 아데닌, 유라실, 그 다음에 막 달려있죠. 그죠? 막 달려있는데 순서가 랜덤이야. 랜덤. 막 달려있어. 이 순서가 유전 정보야. 그래서 뭐 어떤 순서면 눈이 크게 형성이 된다, 뭐 귀가 크게 형성이 된다 이런 정보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야. 이 순서들에 따라서. 그래서 막 달려 있는 거야. 이게 RNA야. 거기에 지금 보면 단일 가닥 구조라고 되어 있어. 이게 단일 가닥이야. 하나만 이렇게 있어. 얘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야. 전달하는 역할. 근데 DNA는 이거 많이 봤지. 얘는 이중 나선 구조야. 봐봐, 내 손 따라와야 돼. 이게 지금 요 선이 인산당 결합한 거야. 인산당 골격이야. 여기에 지금 진해발처럼 막 달려있죠. 근데 한 가닥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한 가닥이 더 있어서 여기도 염기가 막 달려있어서 얘네들끼리 염기끼리 결합해 있어. 그러니까 RNA는 선이 하나가 한 가닥이고 이렇게 RNA 선 한 가닥인데 여기 염기들이 막 달려있고 DNA는 더블이야. 더블. 디옥시리보스야. 이렇게 갈려있어.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돼 있어서 염기들끼리 결합해. 근데 이게 왜 축대각이에요?
왜 규칙적이냐고요? 어떤 게 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에요. 아 순서가요? 이 순서요? 아니요. 순서는 규칙적이지 않아요. 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애고요. 이걸 전달해 주는 게 RNA입니다. 괜찮아? 근데 마지막 이제 여기다 씁니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보적 결합. DNA의 상보적 결합인데 염기들끼리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DNA 보시면 염기들끼리 막 결합해 있잖아요. 이렇게 결합돼 있잖아. 근데 이 결합하는 게 짝꿍이 정해져 있어. 짝꿍이. 그래서 이 DNA에서 아데닌은 타이민과 결합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신은 구아닌과만 결합해요. 이렇게만 결합해요. 이 짝꿍이야. 그래서 이제 다시 그림을 보면 여기 DNA 있죠. 지금 칠판이 안 보이네. 여기 지금 사이토신이 있네. 여기 사이토신이 있죠. 이렇게 사이토신이 있는데 이 반대쪽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구아닌이 있어야 돼. C랑 G만 결합해야 돼. 근데 그 밑에는 타이민이 있죠. 그럼 여기 뭐가 있어? 아데닌이 있어야 돼. 무조건이야. 무조건.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이렇게 보여야 돼.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지. 이쪽에 구아닌이 있어. 여기는 가려놔. 이렇게 가려놔. 이걸까? 이렇게 물어봐. 아 그럼 C 이렇게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보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DNA는 상보적으로 결합해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73쪽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DNA 이중나선 구조와 상보적 결합. DNA 구조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여 있고요. 염기는 항상 특정 염기하고만 결합하는데 아데닌은 타이밍과 결합합니다. 근데 이때 결합의 종류가 수소 결합인데 사실 이게 그렇게 자세히 다루진 않아. 그냥 알아만 두세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데닌과 타이민이 결합한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아닌은 사이토신과만 결합합니다. 이때는 수소 결합합니다. 이때도. 좋아. 여기까지가 DNA까지 했습니다. 질문 있나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